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남았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며느리도 자식이라는 말씀을 처음에 안 하셨으면 사실 상처가 별로 안 됐을 거예요. 그냥 마음을 내려놨을 테니까. 근데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저희 아가씨도 서울로 출퇴근을 했고 저도 서울로 출퇴근을 했었는데 아가씨가 퇴근해서 올 때는 어머님이 마중을 나가시더라고요. 수원역 앞으로. 근데 제가 12시 넘어서 퇴근을 하게 돼갖고 그 시대에는 12시 넘으면 사실 차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근해서 집에 있는 남편한테 데리러 오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러고 저 집에 들어가서 야단 맞았어요. 왜 자는 남편 깨웠냐고요? 일하고 퇴근해서 들어와 쉬는 남편 피곤하게 왜 불러내냐고요. 알아서 오지. 아, 이거 서운하다. 혹시 한 집에서 같이 사셨나요? 네. 지금은 이제 6년 전에 남편 먼저 보내고 그 이후로는 사실 안 뵙고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아, 자제분들도 너무 안 좋아하시는구나. 어릴 때 저도 이제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러는 걸 되게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막 같이 있는 그런 명절 자리에 엄마가 혼자 굳은 얼굴로 나가고 아빠가 같이 나갔다가 막 화나서 다시 막 싸우는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거의 뭐 전쟁터. 네, 약간 저희 집하고 똑같네요. 명절 때 옛날에는 이제 명절 직전까지 다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 다 끝나고 사실 시댁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때리는 시어미보다 뭐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그때 제 큰 신우만 결혼을 했었는데 큰 신우는 시댁을 안 가요. 시댁이 너무 멀다고. 명절에. 근데 이제 저한테는 너는 서울 살면서 수원이 뭐가 멀어서 빨리 안 내려오느냐 이제 이런. 아, 좀 차별을 당하셨구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똑같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아들이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그렇잖아요. 시집살이 호되게 한 며느리들이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킨다고요. 그래갖고 제가 아들 대학생 때 제가 그랬어요. 너 결혼해도 엄마가 너랑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저희 어머님처럼 할까 봐. 그랬더니 그때는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서운해 하더라고요. 나는 엄마랑 같이 살 건데 엄마는 싫다고 한다고. 근데 결혼 직전에는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같이 안 살겠다고. 와, 못 살죠. 그런 상황을 그 눈치 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걱정이 돼요. 저도 모르게 저희 어머님한테 들었던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저도 모르게 나올까 봐. 제 생각엔 시어머니가 어머니한테 하신 것처럼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나는 이렇게 살았다. 라떼는 말이다. 근데 가끔 속으로는 혼자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 돼요. 한마디 해도 되나? 혹시 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셨나요? 그 엄마가 네. 속으로 생각했다고 하셨었는데 설마 이중 체크. 야, 이게 팩트 체크. 아니 진짜 속으로 생각했다고 엄마는 말을 했지만 이제 저하고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앞에서 엄마는 이제 그랬었는데 이 정도면 쉽사리 아닌 거 아니냐. 엄마도 이만큼 당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좀 그게 좀 조심스러우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억울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뭔지 알겠다. 아유 애미야 저기 저 테레비 위에 저 먼지 저런 거 우리 때 저런 거 쌓여 있었으면 막 시어머니가 그냥 나한테 야 너는 저거 모아서 국 끓여 먹으려고 저걸 남겨놨냐 이랬을 텐데 나는 참 그런 얘기 듣고 자랐는데 너는 너한텐 그런 얘기 절대 안 할 것이다.
야, 이런 패턴이 또. 그러면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야 나 이제 어머니 집 못 오겠어. 자기 혼자 가든지 나 너무 피곤해. 말씀 안 하신다 하면서 할 말씀은 다 하셔. 네가 내 얘기를 그렇게 잘 들었으면 상견례 때 나오지 말았어야지. 너는 아주 남편 잡아먹을 상이야. 근데 저희 아들은 결혼 전부터 본인이 생각하는 게 엄마는 대리 효도를 바라지 말래요. 자기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효도하는 걸 바라지 마라. 네. 내가 할 테니. 네. 아. 그래서 항상 그 카톡도 아들이 해요. 아. 근데 또 며느리가 말을 이쁘게 해요. 근데 그럼 어머니 어떤 걸 질문하시고 싶으세요? 뭐 하는 거야? 저 지금 끝은 결국 며느리 자랑으로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처럼 저도 모르게 또 서로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 봐 스스로 걱정이 많이 돼요. 어머니 근데 저한테 질문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맞아. 좋은 사람이고 자기 안에 이것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그때 겪었던 그 마음을 또 이 남의 집 귀한 며느리에게 끼치지 않을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재혼 가정이 되는 게 나중에 성장 과정에서 엄마는 마음대로 그냥 둘에서 셋이 돼버렸고 이렇게 원망을 할까 봐 나중에. 그래서 아예 전혀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나는 이제 아니다, 이번 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날 아이가 크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회초리를 들고 이야기를 아이랑 했어요. 훈육을 했는데 사람인지라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하고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한테. 어머. 근데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혼자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제가 잡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리 와서 다시 얘기하자, 안아주고 싶었지만 저는 이미 아이에게 훈육 도중이었고 나가는 아이를 잡지 못하고 아이는 복도에서 소리 없이 울고 저는 그 걱정이 되니까 그 현관문에서 문 닫은 채 둘이 소리 없이 그냥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신은 부모를 둘로 만든 이유는 있을 거라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을 닫고 살았나, 새로운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벽을 너무 쌓고 살았나. 그래서 조금씩 열린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은 남편 되실 분은 지금 여자친구분께서 아이 때문에 결혼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 계셨어요? 네. 싫다고 계속 밀어내긴 했는데 그냥 결혼을 왜 망설이냐, 그 이유가 뭐냐 하고 이제 아들 때문이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더 만나보고 그래도 아니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 그러면은 남편 되실 분은 초혼이신 거예요? 이번 결혼하시면? 네. 그럼 아이에게 어떤 아빠가 되어주겠다라고 뭐 다짐을 하신 게 있어요? 그냥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냥 어느 누구보다 더 아빠 같은 아빠? 진짜 멋있으시다. 맞아요. 그럼 혹시 뭐 남자친구분과 이제 함께 사시면서 아이나 본인에게 좀 바뀐 점들이 좀 더 있을까요? 일단 패턴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잘 잤어? 잘 자? 이불 덮어주고 셋이 함께 하게 됐잖아요. 좋네요. 맞아요. 네, 그게 저는 아이를 의식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심리 상담을 해요. 받고 있는데 심리 상담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스티커를 붙여요. 오늘 기분의 스티커. 아, 기분 스티커. 네네네네. 네, 근데 보통 다 화남이었어요, 아이가 늘. 근데 같이 지내고 나서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스티커가. 오,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유를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기뻐해? 요새는 기쁜 일이 많은가 봐 했는데 요새는 마음에 후시딘을 그 연고를 바른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나 다 낫는 것 같아요라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부재가 좀 많이 상처로 여겨졌었나 봐요. 네.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제가 모르고 싶었었나 봐요. 아마도. 그럼 남자친구분과 아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같이 캠핑도 다니고요. 아이가 뭐만 하면은 삼촌한테 사달라 해야지, 삼촌한테 해달라 해야지 이런 사이예요. 삼촌이라고 아직 호칭을 네, 아직은. 하는군요. 아드님한테는 어떤 호칭으로 부르세요? 저는 아들이라 합니다. 아, 벌써 아들이라 하시는구나. 그럼 엄마가 만약에 아드님을 막 혼내시면 삼촌한테 달려가요? 아직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색해서 아이를 다루는 게 처음이니까 제가 화를 내면 혼자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아, 화내면 그 공간에서 피하는구나. 네. 내가 만약에 화를 내면 아들한테 그냥 괜찮냐라고 한마디만 해줘라. 이렇게 그럼 고맙겠다 했어. 본인이 화를 안 낼 생각은 안 하고 역시 근본 해결사. 본인은 해놓고 너희들이 정리를 좀 잘해라 라고 하는 어머니이시네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지금 30 초반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2살입니다. 그래요. 32이면 엄청 젊은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고의 프레임이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요 딱 그 시선에 대한 요 그 프레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또 이번에 내가 두 번째인데 또 여기서 또 내가 끝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이는 더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더 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 텐데, 더 상처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지. 지금 32살인데 저희 큰 누나 같단 말이에요. 지금 큰 누나 몇 년 있으면 칠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우리가 또 뭔가를 놓쳤을 수도 있고 후회할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없고 그냥 이렇게 했냐 안 했냐 요 프레임으로만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삶은 없어지거나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설령 이 결과의 끝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별을 하고 나서 우리의 그 다음의 삶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도 그 사고의 프레임은 대처 방법이 절대 못 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 이거는 해라 마라 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유연하게 조금씩 접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아들이니까 아들 입장에서 말할게요. 뭐 저는 하나의 지극히 한 의견밖에 안 되지만 엄마가 나한테 살짝 미안해하는 마음은 전 있는 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엄마가 미안해하지 않는 거는 약간 상처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엄마들도 있거든요. 엄마도 처음부터 엄마였던 게 아니야.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배운다고 김창옥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 제발 저의 이름을 그렇게 팔아쳐먹지 맙시다. 잘못된 구독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하고 저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 같은 대화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사실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어떤 치과래요. 아버지가 누구누구 씨 맞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 아버지입니다. 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거기에 임플란트 하러 오셨는데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전화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자식이 6명인데 왜 내가 아다리가 됐을까? 아버지의 다리의 줄임말이죠, 아다리.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으려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전 아버지랑 통화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바꿔주세요. 귀가 안 들리시면 소리를 크게 하시거든요. 전 가만히 있고. 막둥이냐! 아버지라! 미안하다. 내 미안하다는 얘기를 진짜 미안하신지 작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미안하신가 보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언젠간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란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그리고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그래, 엄마가 이랬건 저랬건 아들아 미안하다. 근데 이걸 맨날 말로 할 필요 없어요. 가족은 눈빛으로도 알고 얼굴 표정으로도 알고 그렇지만 언젠가 중요한 포인트에서 말해줄 필요는 있겠죠. 엄마가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게 엄마의 가슴에 큰 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도 그걸 느껴요. 엄마가 나한테 미안해 한다는 걸. 그렇죠. 근데 아들들이 그러진 않아요. 엄마 나한테 미안해야 돼. 이런 아들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 진짜 바라는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 엄마가 당연히 지금 어리니까 나를 소외시키지 않기를 당연히 바라고 근데 엄마가 좀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가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누군가와 그래도 조금 나긋나긋한 좋은 관계로. 그러다가 우리는 또 의도치 않게 또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엄마가 그렇게 또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엄마가 또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됐다. 저는 그러한 방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아무것도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은 비추 같습니다. 지금 찾아온 것이 매우 진솔하고 괜찮은 사랑이라면 저는 주사위를 던져보시라고 말하겠습니다.